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다루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바로 다음날 유튜브를 통해서 12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출마 선언문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국회에서 비전 선포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대선 출마 메시지를 나눠서 낸 셈인데, 이게 이제 역시 1위 주자로서의 여유와 노련함, 그리고 부자 몸조심 전략이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재명은 2017년에 첫 대선 출마 때는 본인의 어린 시절의 소년공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서사, 소년공이 사법고시를 통해서 변호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게 성남시장까지 된 그 본인의 어떤 이렇게 그 자기 성공 스토리를 개천에서 용난 어떤 성공 스토리를 소개하는 개인 서사 홍보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출마 선언도 자기가 어린 시절 일했던 성남의 오리엔트 시계 공장 거기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좀 독특한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2022년 지난 대선 출마했을 때는 그때는 이미 이제 여권 내에서는 부동의 1위 주자였기 때문에 그때도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했죠. 마치 유튜브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딱 놓고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혼자 쭉 얘기하는 식으로 영상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이어가는 후보였기 때문에 약간 상당히 좀 진보 쪽으로 치우친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억강부약이죠. 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를 부양하겠다. 그 억강부약이라는 컨셉에 약간 좀 이제 진보 성향을 강조하는 그런 식의 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이번 2025년 대선 출마 선언에서는 구체적인 공약 등은 모두 소거하고 안 나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 이런 거 없어. 없고 되게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심는데 주력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1위 주자로서의 부자 몸조심 전략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이 실제로 지난 대선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를 앞질렀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왔던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관련 공약을 냈어. 근데 유치원 관련 공약을 무슨 국립유치원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더 많이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학부모 카페가 난리가 났어요. 안철수 미쳤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면서 아마 그게 국립유치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미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병설하는 방식으로 유치원을 짓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정책 하나를 잘못 발표했다가 딱 1위 한 시점에 기가 팍 꺾이면서 도로 그냥 2, 3위를 거꾸러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3등으로 이렇게 떨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후보일수록 사실 구체적으로 특정 집단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국민이 듣기 좋을 만한 얘기,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국면을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2달만 잘 버티면 대통령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공약을 밝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칭찬하면서 처음에 이게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번에 계엄 해제시키고 대통령 파면한 것 자체가 일종의 세계사에 남은 사건 맞거든요, 사실. 세계사에 남은 사건인 건 맞아. 근데 어쨌든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재명답게 아주 영리하고 합리적인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알겠어, 근데 알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면 도대체 뭘 할 건데, 처음에 100일 동안은 뭘 할 거고 도대체 어떤 법안을 낼 거고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건데 라는 걸 이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답답하죠. 대략적인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출마 선언은 이 윤석열 파면 선고로부터 그 문영배 재판관의 파면 선고 목소리가 딱 깔리면서 이게 세계사에 남을 큰 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축켜 세우는데, 이런 게 이제 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같이 이렇게 감동하면서 영상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겨울이 너무 길었고 또 지난 정부가 경제를 방치했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이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되냐? 다음 정부는 다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정부라는 거죠. 이게 정부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약간 민주당스러운 일종의 큰 정부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되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 큰 정부의 귀환이라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지금 뭐 트럼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큰 정부의 역할,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다 큰 정부 얘기합니다. 옛날처럼 작은 정부론 얘기하는
후보는 보수 쪽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맞는 거고 그러면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사니즘의 뜻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무슨 개념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전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툭툭 던지듯이 그냥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툭툭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먹사니즘은 가난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약간 기능적인 어떤 민생을 챙기는 기능적인 버전의 그 기능적인 측면의 비전이라면 자연사니즘은 거기에 가치를 추구하고 정신적인 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먹사니즘이나 자연사니즘이나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지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먹사니즘이 굉장히 극빈층을 향한 메시지라면 자회사니즘은 약간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상의 어떤 그 만족감까지도 정신적인 만족감까지도 그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개죠. 먹사니즘 위에 잘사니즘을 올려놓고 그 위에 또 K 이니셔티브를 내세우는 거죠. 특히 이번 대선 출마 선언문과 비전 발표에서 핵심은 K 이니셔티브죠. 왜냐하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은 이미 이전에 얘기했던 것들이거든. 지난 당대표 출마 선언이나 아니 국회 어떤 시정연설에서 이미 다 했던 그 대정부 연설에서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핵심 단어는 K 이니셔티브입니다. 근데 아까 누가 K 이니셔티브가 영어 표현이라 전 국민이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냥 K 주도권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또 K 주도권이라고 하면 또 약간 너무 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영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K 이니셔티브라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과거 모방화 기술로 이룩한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고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패스트 팔로워 모델에서 퍼스트 무버 모델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재명식으로 표현한 게 K 이니셔티브. 그래서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자국우선주의의 세계대전,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자국우선주의의 국익 싸움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세계대전 앞에서 우리 안에 진영 대결, 뭐 진보, 보수, 여야 간의 대결 이런 거 다 사소한 일일 뿐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다 대통령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국익을 대변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무슨 진영 대결하고 앉아 있냐. 그러면서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를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이겨온 서사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정부의 어떤 컨셉을 결정하는 거고 그 대통령이 어떤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대적 그 상황을 시대적인 시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역사관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조선 왕조 600년 이래로 우리는 이러면서는 거기서 이제 지난 600년간의 역사는 그 야이로마 모난돌이 정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밥이라도 먹고 싶으면 이제 고기를 조아리고 뭐 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 그 역사를 물려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에서 얘기한 그 역사관이죠. 그 역사관을 이렇게 말로 바꿔놓은 게 바로 이거. 이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를 평범한 인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이겨온 서사다. 근데 이제 이게 전형적인 민주당식 서사라고 할 수 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어떤 민주당, 우리나라의 어떤 야권 저항 세력의 서사이고 또 지금 최근에 탄핵 사태를 겪었고 윤석열이 파면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중산층 이상의 어떤 중도층 이상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고 동의하기 쉬운 얘기인데 사실 이거 좀 조금 공부를 좀 해보면 한국의 관료나 기득권층이 결코 그렇게 무능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됐겠어요. 사실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의 관료와 기득권층은 나름대로 굉장히 왜냐면 이게 우리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 우리나라랑 비슷한 케이스는 동남아랑 남미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어떤 독립국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기득권층과 한국의 관료들이 결코 그렇게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한쪽만으로 이렇게 서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썩 이렇게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뭐 훌륭한 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들어가야 K 이니셔티브도 말이 되는 건데, 근데 재밌게도 한국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양쪽의 어떤 이 국가관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은 이런 서사가 상품화되는 시기인 거죠. 이런 어떤 한국이 가진 독특한 어떤 민주주의 성공의 서사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이게 바로 K민주주의라는 거고, 이게 K 컨텐츠 전성 시대의 산파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안 됐으면 서울의 봄 같은 영화 만들 수 있었겠어요? 서울의 봄이 천만을 찍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뭐 얼마 전에 뭐 1987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 자체가 상품화돼 가지고 세계로 수출되는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 상전벽해와 같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짚은 건 K민주주의가 K 컨텐츠로 이어지고 이게 K 이니셔티브가 된다는 건 상당히 영리하고 맞는 서사인 거죠. 잘 짚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 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 이게 바로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지금은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외교 강국, 경제 강국, 민주주의 강국, 거기에 소프트웨어 강국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최고의 도구로서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전 발표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일단 지난 2차 당대표 출마 선언 때보다, 저희가 우리 지난번 2강 수업 시간에 이거 다뤘잖아요. 지난 2차 당대표 출마 선언 때보다는 구체성은 좀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때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그러니까 송전망을 전국에 깔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람연금이나 햇볕연금 같은 거를 기본소득이랑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국가적 프로젝트가 제시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당대표 출마 선언이 오히려 내용의 공약으로서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이번 출마 선언에는 이렇다 할 정책 공약 그런 거 나오지 않죠. 다만 다음 정부의 기조나 컨셉 이 정도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게 영리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숨만 쉬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욕먹을 만한 얘기,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출마 선언을 접고 그리고 또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선 출마 선언의 레전드로 꼽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출마 선언,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하고 시작하는 그 출마 선언도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공약 같은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 다만 이 노무현 대통령 특유의 역사관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걸 강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감동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95점에서 100점을 받는 출마 선언문인데 그 마찬가지로 꼭 출마 선언문에 그런 디테일한 공약을 다 담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게 행정수도 이전인데 그것도 그 출마 선언과는 별도의 자리에서 나중에 따로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도 할 수 있고 핵심 공약을 출마 선언에 담아갖고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줄줄이 발표하는 거는 그만큼 언론의 관심을 받을 기회가 적은 후발 주자들, 군소 주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딱 그때 한 번 주목받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때려 박아갖고 구구절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재명쯤 되면 뭐 그냥 툭 하고 한마디 해도 다 언론이 대서특필을 해줄 테니까 이제는 굳이 그렇게 출마 선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지 않고 나중에 천천히 나눠서 정책 발표, 분야별 정책 발표 형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탄핵 인용 이후에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일종의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무난하게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공약은 앞으로 경선과 본선 행보를 통해서 차근차근 캠프에서 준비해가지고 밝혀나가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85점, 90점에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썩 잘했다. 뭐 이제 저는 뭐 합격점 이상은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향후 2달 동안 조기 대선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계속 이렇게 이미지 정치만 할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약 내놓으면 이제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면서 적당히 두리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할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당선은 될 수도 있겠지만 당선되고 나서 좋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정말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히는 일을 뭔가 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없으면 사실 그걸 돌파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미리 그런 걸 얘기해야 이건 대선 공약이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대선 때 얘기 안 한 거면은 누구 나 대선 때 공약도 안 해놓고 네 맘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위 주자의 딜레마 같은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당선되기는 쉽지만 당선되고 나서 관철시키기가 어려워지고 대신 선거 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반발은 세게 들어오지만 당선되고 나면 이건 대선 공약이었다. 그때 이미 국민들과 토론했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었죠. 행정수도 이전 같은 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선거 때 반발을 많이 받았고 뭐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선 공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종시를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이제 헌재가 딴지를 걸어갖고 관습법을 얘기하는 바람에 청와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그 행정고시 붙은 엘리트 관료들을 다 세종시에 밀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는 대선 공약으로 미리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재명 캠프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은 두 달의 어떤 경선과 보선 기간 동안 좋은 공약들, 좋은 정책들을 최대한 많이 발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권 이후에도 그걸 실제로 그 반대 세력들이 많을 텐데 그걸 잘 극복하면서 실천해서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나라를 조금 더 앞으로 발전시켰다, 밀어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비전 발표에 대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